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드론센터 대표 고석봉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과 더불어 드론 국가 자격에 대한 관심 또한 부쩍 많아졌는데요. 자, 오늘은 드론 이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머릿말하고 그 다음에 무료 동영상 강의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 구성이 4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4파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10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푸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앞에 이제 매 단락마다 1파트 끝나면은 기출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는 이제 해설사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설을 따로 준비를 안 해놔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푸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 한국드론센터라고 이렇게 치시게 되면 거기에 10회 분량의 이제 해설서를 같이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증명 시험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의 파트 1 드론 무인 멀티콥터, 파트 2 비행 원리, 파트 3 항공 기상, 파트 4 항공 법규, 이렇게 4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11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파트 1, 2, 3, 4 해가지고 이 각 10문항씩, 그러니까 총 40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40문항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국가 자격 같은 경우에 이제 60점 이렇게 합격이 되는데, 이제 항공 관련 시험은 항공 관련 시험은 전부 70점부터 합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여러분들 한 50분이 주어질 텐데, 이 50분 동안 시험 보러 만약에 가시게 되면 50분 동안 끝까지 앉아서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체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모두 다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서머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로 여기 무인 항공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인 항공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인 항공기 용어 정리,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 용어 정리, 우리가 무인 항공기 하면 뭐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UAV 또 UAM, UAM은 이제 도시 교통 수단인데 UAV 이렇게 이제 드론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21세기에 들어와서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이제 이 아이카오는 국제적으로 항공 관련 가장 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식 영어로 무인기 용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RPAS다, 이렇게 공식 영어로 채택되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행선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무인 항공기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고정익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회전익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고정익 회전익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충 감은 잡으시겠죠. 뭐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헬리콥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날개들이 다 회전익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은 가변 로터형,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가변 로터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V톨기라고 하기도 해요. V톨기. 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고정익 비행기와 회전익 비행기의 장점을 모아서 구성한 비행기다, 이렇게 그렇게 설계한 비행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회전익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의 장점이 뭐예요?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 비행, 이걸 우리가 이제 호버링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 정지 비행이 가능하잖아요.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다가 정지를 할 수는 없죠. 정지하면 바로 추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변 로터형 V톨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익 비행기와 고정익 비행기의 장점을 모아서 설계한 비행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오른쪽 20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시험과 자주 이제 연결되는 것만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다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 방제 작업자의 구성과 역할, 요즘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드론이 방제 작업에, 농업 방제 작업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드론이 어떤 드론 산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법제화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풀 건 풀고 또 만들 거는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제 작업하면 혼자 가서 막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한 사람이 방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방제 작업은 최소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방제를 해야 된다. 그 팀의 구성원이 조종자, 신호자, 그 다음에 보조자, 이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방제 관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드론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건데요. 구성 자체가 우리가 드론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메인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죠? 메인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밑에 배터리 장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암대라고 얘기를 해요. 암대. 그 다음에 암대 맨 끝에 여기 모터가 있죠. 그렇죠? 각 모터가 다 여기 6개 부분. 요건 이제 헥사콥터이기 때문에 날개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있고, 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FC하고 PMU하고 ESC 이렇게 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F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머리,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PM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C에 적절한 전압을 주어서 FC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드론 조종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론 조종기에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뭐 애우시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스틱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틱. 그렇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론을 운영하는 방식이
모드 1 방식과 모드 2 방식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모드 2의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왜냐 요즘은 이제 모드 2 방식을 거의 쓰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드 2 방식에서 이 두 가지의 키에 여러분들 이제 이 키로 사실은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키가 왼쪽 키의 역할, 오른쪽 키의 역할. 그러면 왼쪽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로틀하고 러더예요. 그건 뭐냐면 기체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수 방향을 정하는 러더,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에일러런 역할을 하는 키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6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6페이지에 센서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도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FC 및 제어 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GPS는 여러분들 아시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해가지고 위성 항법 장치잖아요. 걔는 이제 얘는 위치를 나타내 주는구나. 왜냐면 이제 드론에는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의 역할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GPS와 기압계 같은 경우에는 고도, 속도, 자,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로 해서 자세를 잡아주는, 그렇죠? 지자계, 마그네틱, 이거는 나침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향, 그렇죠? 가속도계는 각속도를 나타내준다. 이 정도는 이 센서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FC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체를 여기에 우리가 이런 간단한 이제 그림으로 전체를 잠깐 한번 보는 거예요. 이 FC 같은 경우에는 FC 오른쪽에 보면 물론 여기 GPS도 있고, GPS와 이제 FC 역할도 있는 거고, 이 PMU가 있어요. PMU도 이제 시험과 잘 연결이 되는 건데, 이 PMU는 그냥 비행 제어 컴퓨터 FC에 우리가 전원을 알맞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밥을 먹어야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행 제어 컴퓨터의 이 PMU가 FC에 밥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오른쪽 한번 보니까 ESC라는 게 있네요. Electronic Speed Control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 변속기의 역할은 드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이 ESC가 전류를 공급을 해주면서 야, 너 이 모터 빨리 돌아, 야, 너 앞에 모터 둘이 천천히 돌아, 뒤에 모터 빨리 돌아,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전류를 적게 줬다, 많이 줬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ESC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연결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론 제어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고, 3번에 보게 되면 또 무인 멀티콥터의 동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시험과 잘 연결되는 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드론의 모터 하면은,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블러시 모터와 블러시 리스 모터로 구분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터 안에 이 브러쉬가 있어서 이게 있어서 이게 돌면서 모터가 브러쉬가 이제 마모가 되면은 이 모터의 이제 수명이 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모터만 가지고도 뭐 며칠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러쉬 모터는 그런 거고, 브러쉬 리스 모터, 이것도 이제 드론에
활용이 되는 건데,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드론, 농업용 중대형 드론에 주로 브러쉬 리스 모터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어릴 적에 뭐 자동차 만들 때 뭐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모터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더 하겠지만 그런 게 브러쉬 모터입니다. 그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 리스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쇼핑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우리 청소기를 파는데 우리 청소기는 브러쉬 리스 모터를 활용을 해서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쓴다, 막 이렇게 광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러쉬 리스 모터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드론에도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뭐 완구용 드론하고, 뭐 완구용은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겠죠. 근데 무슨 뭐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큰 드론, 그런 데는 당연히 브러쉬 리스 모터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작은 이제 뭐 고급 고스펙으로 나온 촬영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작다고 브러쉬 모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브러쉬 리스 모터를 쓰게 되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의 어떤 이제 장단점이랄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가, 회전수 제어를 위해 필히 ESC 전자 변속기가 필요하다. 이게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브러쉬 리스 모터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론에 배터리 나와 있는데, 배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에 저는 석유하고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유는 자꾸 소멸돼 가지고 없어지지만 배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배터리 시장 자체가 아마도 천문학적으로 이제 커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좀 희망이 많이 있죠. 자, 배터리의 종류해서 1차 전지하면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 자,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전지. 우리가 연료 전지하면 우리가 차세대 전지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차세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리튬 폴리머 전지에서 드론에는 리튬 폴리머 PO, LiPO, 리튬 폴리머가 LiPO입니다. 이렇게 쓰인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출제됐던 것 같아요. LiPL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로.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배터리의 주요 사항에서 배터리 출력, 용량 곱하기 방전율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리튬 폴리머 기준 전압은 1셀당 3.7V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드론 교육원에 가서 자격증을 연습한다든지 또는 대형 드론을 띄울 때는 대부분 이제 6셀짜리 배터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당 전압이 3.7V니까 3.7V 곱하기 22.2V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마 요 밑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드론을 직접 운용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이거는 늘 한두 문제는 시험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 주의사항 중에서 여기 하나 책 한 부 넘어갈게요. 여기 3번에 보면 보관 시 30% 충전해서 보관한다. 60-70% 방전, 30-40% 충전이나 60-70% 방전해서 보관한다. 이거는 같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왜냐면 배터리는 이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성이에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땅 다 쓰고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꼭 30%, 40% 충전 또는 60%, 70% 방전 후에 보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행, 그러니까 35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 비행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의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 또는 지적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 자동 조정 기능,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부분 여러분들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 안전 인적 요인 해가지고 휴먼 팩터즈에서 이제 비행 안전 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적 요인이 대부분 항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항공사고에 보다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SHEL 모델이었는데 이 L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 기장 출신인 호킨스라는 분이 여기 이게 RK가 없어져야 되겠죠. 1993년에 이전의 쉘 모델을 이제 보완 수정해가지고 SHELL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S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H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E는 environment 해서 환경, 그 다음에 L은 live웨어 해서 인간을 나타내죠. 그럼 간단하게 뭐냐면 사람과 하드웨어의 관계가 좋아야, 또는 사람과 환경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관계가 좋아야 가장 안전한 비행 환경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광수 37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광수연기,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가 푸르네키 현상, 이 부분, 요거는 푸르네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질 무렵에 파장이 긴 붉은색은 어둡게 보이고, 파장이 짧은 보라색과 여기다 파란색을 같이 이렇게 가르고 파랑을 같이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파랑색은 비교적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그래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낮에는 빨간색이, 밤에는 보라 파랑색이 더 잘 보인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 예전에는 이 푸르네키라든지 광수연기 이 부분이 교관 과정, 지도조종자 과정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종자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공정보 38페이지에 요 AIP, 요거 항공항해에 필수적이며 영구적인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한다. 요 AIP 요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더, 요 항공고시보 노탐에 대해서도, 항공고시보 노탐 요 부분 이렇게 3개월 이상 유효해서는 안 되며 3개월 이내에 항공고시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고시보하고 전에 그 A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도 시험에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파트 1의 실력 점검 문제를, 그러니까 몇 문제만 한번 좀 풀어보고, 이렇게, 파트 2로 이제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무인 항공기, 1번 한번 볼까요? 무인 항공기 드론의 용어, 정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항법 장치 없이 원격 자동 항법 장치 이건 없이 이거는 좀 틀린 내용 같네요. 그렇죠?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 항법 장치가 탑재가 돼요. 그래서 자동 비행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단시간에 고속으로 임무 지역까지 비행하여 완료해야 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회전익의 수직 이륙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익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장점. 벌써 이거 두 개, 회전익과 수직, 그러니까 회전익과 그 다음에 고정익의 이런 장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행기다? 아까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죠. 틸트 로터형 비행기다. 이거를 VTOL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VTOL기다. 이렇게 같이 이제 호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 8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블레이드 피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하면은 이 날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에 보면은 뭐 우리가 쿼드콥터로 한번 볼게요. 날개 4개 있는 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 날개가 뭐 제가 이제 가운데가 뭐 모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모터를 중심으로 날개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날개의 크기, 길이 이거를 나타낼 때는 사실은 날개를 보게 되면은 2개 날개가 모터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모터의 블레이드, 그러니까 이 날개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이거를 날개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개 보시게 되면은 꼭 여기 밑에 있는 뭐 3080 또는 뭐 3090 뭐 3959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 표시가 있는데 그런 표시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해설에 한번 볼게요. 3080은 이렇게 308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앞에 있는 30은 뭐냐면요, 이 끝 날개에서 이 끝 날개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30이고, 자, 이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80인치를 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글이거든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30인치는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되겠죠. 뭐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30인치가 한 바퀴 돌아서 80인치를 간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절대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은 앞에 뭐 정면풍이 분다든지 뒤에 배풍이 불게 되면은 좀 더 갈 수도 있고, 정면풍이 되면 좀 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거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80. 그래서 브래드 피치는 로터를 1회 회전할 때 전진한 거리, 로터. 우리가 이 날개를 로터라고 얘기도 하고 블레이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무인 멀티콥터의 기술을 제어하는 부품은 무엇인가? 기술을 제어한다. 이건 어떤 방향을 제어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방향 얘기 나오면은 나침반, 그렇죠? 마그네틱 지자계 센서가 나와야 되겠죠. 2번이 되겠죠. 13번에.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넘어오셔가지고 15번에 한번 볼까요? 15번에 멀티콥터의 내부 구성품 중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까 배웠죠?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은 ESC다. 그쵸? ESC,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변속기가 되겠죠? 자, 18번에 한번 볼까요? 시동 시 기체가 심하게 진동, 기체의 이런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드론을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체를 운영할 때도 이제 되게 중요한,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심하게 진동할 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진동하면은 날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날개가 일부분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뭇가지, 예를 들어서 살짝 부딪혀도 이게 날개는 금방 이게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는 이제 브레이드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브레이드에 파손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는 우리가 암대가 중심이 안 맞는다든지, 기체의 어떤 CG, 중심이 안 맞는다든지, 또는 암대가 약간 헐거워졌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체크할 게 블레이드, 날개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한번 볼까요? 멀티콥터의 조종 방법으로 가장 위험한 조작법은, 가장 위험한 조작법은, 이거는 극강화. 3번에 보면 이런 이제 급자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조작이 되겠죠. 그래서 극강화하는 조작 또는 급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동작이 되겠죠. 자, 그 다른 부분 보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번 한번 볼까요? 비행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위치는 우리가 GPS, 그렇죠? GPS가 되겠죠, 그렇죠? 위성 항법 장치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28번도 한번 볼게요. 멀티콥터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제어 장치잖아요, 제어 장치. 그래서 GPS라든지 제어 컨트롤러라든지 FC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터는 제어 장치가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넘어가서 31번 한번 볼게요. 무인 멀티콥터에 장착된 자이로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이로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각속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여기 자이로 센서는 회전 속도의 각속도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또 이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세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39번을 한번 볼게요. 39번. 배터리를 오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이 배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간수하고 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관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사용 기간이 상당히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들도 또 중요하고, 이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드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늘 같이 이렇게 드론하고 배터리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 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9번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매 비행시마다 배터리를 만충시켜서 사용한다. 맞아요.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비행을 할 때는 배터리를 뭐 급하다고 뭐 60% 충전해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충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아까 그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왜 30% 40% 충전하고 또 왜 비행할 때는 만 충전하냐?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3번 한번 볼까요? 43번. 다음 중 멀티콥터용 모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3번에 한번 보니까 BLDC 모터는 ESC 변속기죠. 장치가 필요 없다? 아니죠. 이거는 변속기가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브러쉬 모터 또는 브러쉬 리스 모터가 있는데, 이 BLDC는 브러쉬 리스 모터잖아요. BLDC. 그래서 얘는 이제 변속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완구용 드론, 우리가 이제 작은 그냥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는 ESC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ESC가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ELDC가 이제 전류를 알맞게 줘서 너 빨리 돌아, 너 뒤에 거 천천히 돌아, 뭐 뒤로 후진하게,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브러쉬 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드론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ESC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얘는 모터에다가 직접 전류를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ESC 역할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의 더 안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자동차에도 보면은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 브레이크도 있고, 또 더 좋은 고급차들은 전자 브레이크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7페이지에 넘어가시면 52번에 한번 볼까요? 52번에 보시게 되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셀당 전압은 3.7V이다. 6셀 1P인 경우 전압은 얼마인가? 그래서 3.7 곱하기 6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2.2V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7번 한번 볼까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다른 건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4번 한번 볼까요?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급속 충전과 급속 방전이 필요하다. 이거는 수명을 짧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62번 한번 볼게요. 무인 비행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비행 모드가 아닌 것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이제 기체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행하는 모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행하는 모드. 뭐 여기는 GPS 모드도 있는데, 뭐 GPS 모드도 있죠. 근데 실제 비행하는 거는, 조종기로 이제 비행하는 거는 수동 모드하고, 수동 모드, 그 다음에 자세 제어 모드, 그 다음에 GPS 모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완전 수동 모드 같은 경우 요즘에는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운영하는 게 자세 제어 모드, 이번에 자세 제어 모드하고 GPS 모드,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S 모드는 어떤 GPS의 영향을 받아서, GPS의 수신을 받아서 운영하는 모드. 아무래도 이제 비행이 많이 안정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세 모드, 우리가 여기 attitude 모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페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attitude 모드가 하는데, 뭐 스페링은 여기서 뭐 큰 적이니까, 자세 제어 모드 같은 경우 우리가 에띠 모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띠 모드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장 1종이라든지 뭐 2종 뭐 이런 부분들을 비행 연습을 할 때 2종은 에띠 모드 비행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1종을 하실 때는 이 에띠 모드 비행이 한 비행이 있어요. 한 코스가. 그래서 이 에띠 모드는 아무래도 GPS 모드보다는 조금 더 조정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행이 불안정하니까. 자, 그러면 에띠 모드하고 GPS 모드, 뭐 GPS 모드를 이렇게 스위치로 살짝 올리고 혹은 내리는 이걸로 만약 GPS 모드 살짝 내리면 에띠 모드가 되고 올리게 되면 GPS 모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1번. 회전이 무인 비행 장치의 기체 및 조종기의 배터리 점검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이제 1번, 2번, 4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것을 사용해도 괜찮다.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체를 운영하면서, 기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는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데, 이 배터리의 특성이 오래 쓰고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거의 다 했다 싶을 때 되면은 이 배터리가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배가 불러오게 되면은 이 아이의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폐기 작업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터리 부른 것을 또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부분 알아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7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75번은 다음 중 무인 비행장치의 비상 램프 점등 시 조치로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GPS 에러 경고, 비행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즉시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두 번째, 통신 두절 경고, 사전 설정된 RH, 이건 RH 하면은 리턴 홈이라 그래가지고 자동 복귀 기능이 되겠죠.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비한다. 배터리 저전압 경고,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하여 배터리를 교체한다. IMU 센서 경고,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비상 착륙을 실시한다. 자, 71번에 1번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조금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PS 해설에 보면 에러가 생겼다고 즉각적인 비상 착륙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세 모드로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므로 자세 모드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비행을 실시하고, GPS 모드로 비행을 할 임무인 경우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하여 정비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GPS에 에러가 경고가 났어. 근데 빨리 비행 자세 모드로 자세 모드, attitude 모드, 에띠 모드라 그랬죠. 전환하여 즉시 비상 착륙한다, 이 개념보다도 사실은 GPS 에러 경고가 나면요, 이거를 에띠 모드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 비행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GPS가 이제 에러가 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띠 모드로 살짝 바꾸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모드 전환인 거예요. 뭐 그 GPS에 이제 에러 경고가 뜨면은 모드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 모드로 다시 갔다가 또 조금 운영하다 보면 다시 GPS로 오면은 또 GPS로 오게 돼 있어요. GPS 모드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에러 근거,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당연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만약에 기체 이륙하기 전에 GPS 수신 완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기체를 운영했는데, 기체를 띄워서 운영을 하는데 GPS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저기 그냥 절대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자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으로 한번 볼까요? 78번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로터 날개죠. 로터 점검 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로터 점검 시 틀린 것은 1번 로터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로터의 회전 방향을 확인한다. 맞죠? 로터의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로터 냄새? 이 냄새를 왜 맡아요? 이거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78번도 한번 열어볼까요? 배터리 소모율이 가장 많은 경우는 언제인가? 배터리 소모율이 당연히 이륙 시에 우리가 이제 그 날개 RPM을 최대로, 그 양력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륙 시에 당연히 이제 배터리 소모율이 가장 많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4번 한번 볼까요? 84번은 보게 되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 불능 상태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이 일도 사실은 제가 뭐 몇 년 동안 뭐 우리가 드론을 운영을 하고 이래 봐도 지금 이제 8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흔한 일은 아니죠. 저는 이제 뭐 이런 경우는 겪어보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불능, 사실은 이제 조작 불능은 그냥 팁으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작 불능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GPS AD 이 모드를 전환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무튼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드 전환이 AD 모드로 또는 전환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84번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그렇죠?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티샷 제일 먼저 공을 뻥 칠 때 공이 저 오른쪽으로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오비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캐디가 소리를 그냥 질러서 뻘리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대피를 한다든지 같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6번 한번 볼게요. 프루네키 현상에 따르면 다음에 보기 중에서 어두운 밤에 가장 잘 보이는 색은 우리가 파랑색이 되겠죠. 그렇죠? 파랑색. 그래서 파랑색은 어두운 장소에서 이렇게 잘 보인다. 푸르네키인지 시감도 우리가 아까 파장 얘기를 했죠. 파장이 짧아서 어두운 밤에도 선명하게 이렇게 잘 보이는 파랑, 보라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항공 유도등이 밤에 이렇게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파장이 짧아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잘 보이는 색이 파랑, 보라색이다.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자, 지금까지 파트 1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